명제 증명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좀 부담이 있는 부분일 거야. 증명하라고 하면 뭔가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증명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대표적인 증명 내용들을 정리를 할 거니까, 그것들만 잘 알아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 증명, 정리.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의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요, 뭐 정의해봐라. 쌤이 뭐 수학적 정의가 뭐니? 이렇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의라는 거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영어로 알고 있는 사람? 정의. 알았어.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의할 때 DEF라고 많이 써요. definition. 그래서 어떤 것을 정의했다. 그러면 얘는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증명할 게 아니라 얘는 이미 그렇다고 가정하고 약속하고 쓰는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증명. 증명해봐. 니네 친구들끼리도 이런 얘기 하잖아, 그지? 찐이야? 증명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뭔가를 보여줘야 되죠. 그걸 우리가 증명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정의나 명제의 가정 또는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명제가 참임을 설명하는 것,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고 증명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렇구나. 프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교 때 수학과는 증명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DF, definition 쓰고 거기에 증명은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PF라고 약자로 많이 썼어요. 너희들한테는 필요 없겠지만 옛날 기억이 떠오르면서 머리가 아프네요. 그 다음에 정리. 이미 증명된 명제 위에서 어떤 것들을 참이라고 밝혔어요. 내가 증명을 했어.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기본이 돼서 또 다른 명제가 참이다라는 걸 증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 또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theorem이라고 해요. 정의, 증명, 정리. 근데 사실상 정의, 증명 요거를 좀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쪽에 정의, 증명, 정리 이게 무슨 차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예시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다라고 하면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부터 사실 우리가 배웁니다. 뭐가 이등변 삼각형인데? 라고 하면 두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이거를 정의,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라고 해요. 이걸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거야. 알겠죠?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면 삼각형에서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같게 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성질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등변 삼각형 하면 성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다 있었죠. 또 있니? 꼭지점에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한다. 이런 성질들이 있잖아요. 그럼 기억나니? 이거? 증명했던 거? 증명이 기억은 안 나겠지만 증명했던 기억은 있니? 왜 두 밑각의 크기는 같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 이등분 되는지 그리고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표현한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수직이 등분한다 이런 것들은 정의가 아니라 우리가 증명을 하고 난 이건 뭐라 그래요? 정리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라는 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배우지만 실질적으로 증명을 마무리한 정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이게 평행사변형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정의예요, 정의. 여기서 성질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 평행사변형.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평행사변형, 사각형 배울 때 평행사변형부터 배우잖아요. 이건 기억나니? 그렇죠?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가지고 우리가 쭉 이제 확장시켜서 직사각형도 배우고 마름모도 배우고 정사각형도 배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들을 배운단 말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뭐 어떤 것이 있냐면 평행사변형 그려놓고 볼게요. 지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가 정의였다라고 하면 그때 성질은 마주 보는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 이런 성질도 있고요. 마주 보는 각의 크기도 서로 같다. 이런 성질도 있고요. 대각선은 서로를 이등분해요 라는 성질도 있고요. 괜찮니? 이런 성질들이 있어. 이런 성질들을 증명했던 게 있어요. 기억 안 난다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증명하고 나면 이거를 우리가 정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인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가 정의가 아니라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정리는 거기에서 나온 성질들을 증명하면 정리가 되는 거다입니다.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우리 집중할 것은 이제 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워볼 증명 방법 두 가지. 하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 하나는 귀류법. 이제 귀류법이 새롭게 나오는데 먼저 대우라는 거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듯이 대우 명제는 원래 명제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꾼 역에다가 그것을 부정한 걸 대우 명제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우 명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했냐면 원래 명제와 참과 거짓을 함께 합니다.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고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 명제도 거짓이다. 이것 때문에 대우가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이제 증명할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고요. 이따가 증명할 때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귀류법, 이거 단어는 까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는 방법은 알아두셔야 돼요. 귀류법은 우리가 간접 증명이라고도 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어떤 명제가 있으면 그것에 부정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에 있던 걸 부정을 해. 그래서 부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논리를 쭉 펼쳐서 해봤는데 중간에 또는 결론에 모순점이 생겨요. 내가 시작 때 부정을 하고 논리를 쭉 펼쳐봤는데 모순이 생겨.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던 거니? 부정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 그치? 그럼 부정한 게 잘못됐으니까 원래 거가 맞아요 라고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명제가 있어.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이게 명제라고 가정하자. 이거 명제는 아니지만 이거를 증명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 부정을 하는 거야. 선생님은 못생겼어요. 바로 맞다고 하면 안 되지. 그치? 못생겼다를 이제 증명할 거야. 왜? 뭐 키도 작아요. 피부도 더러워요. 뭐 안경도 썼어요. 이렇게 하는데 키가 작아요는 모순점이잖아. 이게 좀 이상한 짓인가? 선생님 만약에 키가 막 180이야. 근데 키가 크다 작다의 기준이 170이라고 하면 난 180인데 너 키가 작다라는 거는 잘못된 얘기잖아.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그럼 뭐가 모순인 거야? 선생님은 못생겼어요 라고 한 게 모순이지. 그럼 결론은 선생님은 잘생겼어요 라고 되는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게 기류법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시작부터가 명제가 아니지만 그래서 귀류법을 어떻게 써먹는지 구체적인 건 뒤에 가서 할 텐데 여기서도 잠깐 나오긴 해요. 아래쪽에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이걸 증명해보래.
요거 해볼 수 있겠니? 요거는 한번 하고 갈게요. 그래서 잘 봐. 루트 2가 무리수이다. 이것을 증명하래요. 루트 2가 무리수. 맞는데? 루트 2 무리수 맞지? 왜 맞는지 보여달래. 어? 왜 맞는지 보여달래. 그냥 맞는데? 뭐 중학생이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증명 방법을 배우고 써먹어야 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의 결론이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게 결론이야. 부정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같이 써봐. 연습장이든 책이든. 그냥 부정하면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가 되겠죠. 그죠? 그 무리수가 아니면 그 실수 영역에서 무리수가 아니면 뭐겠어? 유리수다겠죠. 자, 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유리수의 의미는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니까 루트 2는 P분의 Q로 분수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는 PQ는 자연수가 되어야겠고 이제 약분이 더 이상 되지 않는 기하분수가 되어야겠어요. 따라서 P분의 Q로 나타냈을 때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으니까 PQ는 서로소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P분의 Q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논리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 루트가 보이니까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는 P제곱분의 Q제곱 이렇게 되겠죠. 2는 P제곱분의 Q제곱. 그러면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양변에 P제곱을 곱하면 Q제곱은 2P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P제곱에다가 2를 곱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Q제곱은 2의 배수죠. 2를 곱했으니까. 2의 배수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짝수라고 하죠. 괜찮니? 2의 배수니까 짝수야. 자, 그러면 지금 귀리법으로 증명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안에서 증명을 더하겠습니다. 또 다른 증명. 봐.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이다 를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할게요. 일단 결론부터 예측해볼까? 맞니? 참이니? 어떨 것 같아? 맞을 것 같아? 제곱해서 짝수면 원래 알맹이도 짝수다. 맞을 것 같죠?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 영명제 봐봐. 가정과 결론을 바꾸면 다시 여기가 가정, 여기가 결론 구조. 이 P이면 Q 꼴이잖아요. 그죠? 이거의 영명제를 보면 n이 짝수면 n제곱이 짝수다. 요거잖아요. 그지? 요거는 증명하기가 편하죠. n이 짝수면 제곱하면 짝수다. 맞니? 짝수 제곱하면 짝수 맞잖아. 그래서 n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다. 요거는 증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이것의 대우명제를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대우명제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하니까. 그럼 대우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고, 즉 역을 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어떻게 돼? 뒤에 있는 결론이 부정돼서 앞으로 오면 n이 짝수가 아니다니까 n이 홀수다겠죠. n이 홀수이면
그럼 가정 부분에 있던 게 결론으로 가서 부정이 되면 n제곱이 홀수이다. 이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어때요? 지금 여기서 하려는 게 이제 아까 첫 번째 배웠던 대우명제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n이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면 홀수의 정의가 뭐니?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n을 2k라고 할게요. 2k 빼기 1. 이때 k는 자연수. 그럼 자연수는 1부터니까 1 집어넣으면 n은 1. 2 집어넣으면 3. 3 집어넣으면 5. 이거 다 홀수 표현이 되겠죠. 그죠? 네. n을 이렇게 홀수이면 가정에 따라서 2k 빼기 1로 났어요. 그러면 이제 n제곱을 확인을 해보는 거야. n제곱은 2k 빼기 1의 제곱이 되겠고 전개를 해보면 4k 제곱 빼기 4k 더하기 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는 역시나 2의 배수인지 2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지 아니면 나머지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러면 2로 묶어냈을 때 앞에 두 개는 2k 제곱 빼기 2k로 묶일 거고 뒤에 플러스 1 남겠네요. 그럼 구조상 2의 배수에다가 1이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홀수가 되겠죠. 이게 결론이야. 이게 홀수네. 누가? n제곱이 홀수야. 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n이 홀수면 n제곱이 홀수다라는 게 참인 명제예요. 그러면 이것의 대우 명제가 원래 명제였으니까 이 녀석도 참인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 방법 써먹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돌아가서 잘 봐. 제곱한 게 짝수면 알맹이가 짝수다라는 게 참임을 증명했어요. 이거 써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돌아가서 q 제곱이 짝수면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q 제곱이 짝수이니까 알맹이 q가 짝수다라는 걸 써먹을 수 있어요. 이게 참이죠. 자, 그러면 귀류법 중간에 배우법 이용해서 증명한 게 있었고요. 다시 돌아왔어요. q 제곱이 짝수면 q가 짝수다라는 것까지 참이다. 그러면 이런 논리를 펼쳐보자. 이제 q가 짝수라고 했으니까 q를 짝수 2의 배수 2m이다. 이렇게 놔볼게요. 짝수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갈 거냐면 여기로 돌아갈게요. q제곱은 이 p제곱식으로 돌아갈게요. 그러면 q가 2m 짝수니까 2m으로부터 쓰면 q제곱은 2m의 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이 p제곱이야.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4m제곱이 2p제곱이니까 양변을 2로 나누면 p제곱부터 쓸게요. p제곱은 2m제곱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p제곱이라는 게 2에다가 m제곱을 곱한 거니까 p제곱이라는 게 2의 배수죠. 그래서 p제곱이 또 짝수야. 그럼 p제곱이 짝수니까 조금 전에 대우명제 이용해서 증명했던 제곱이 짝수면 알맹이 p도 짝수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참입니다. 증명했으니까. 오, 그러면 p가 짝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p도 2의 배수겠군. 그러면 2 곱하기 L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P랑 Q를 볼게요. Q는 2의 배수, P도 2의 배수, 즉 둘 다 짝수였습니다. 그러면 P와 Q는 아까 시작할 때 요거였어요. PQ는 서로소라고 했잖아, 그지? P분의 Q 유리수로 표현할 수 있어서 서로소라고 했는데 PQ는 2의 배수, 짝수들이야. 그럼 최소한 공약수 2를 가지고 있죠. 그럼 서로소가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PQ는 서로소이다에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럼 어디서부터가 문제가 된 겁니까? 지금 논리상으로 전개한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문제냐? 쭉 올라가서 부정을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정을 한 게. 즉, 루트 2가 유리수다라고 가정한 게 잘못된 거야. 그럼 뭡니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란 얘기잖아. 그래서 결론은 루트 2가 무리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따라서 이 모순점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라고 증명을 마무리하는 게 비례법이에요. 알겠죠? 돌아갑니다. 책으로 돌아가서 자 82페이지로 가볼게요. 필수예제 15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우, 이용한 증명, 뒤에서는 귀리법 증명이 있을 텐데 귀리법 증명은 루트 3이 무리수다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루트 2가 무리수다랑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필수예제 15번 볼게요. 자연수 AB에 대해서 A 곱하기 B가 짝수면 A 또는 B는 짝수다. 둘 중에 하나가 짝수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의미를 그냥 해석을 해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증명을 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그러면 대우부터 찾아야겠죠.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해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 자연수 AB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이 명제의 전부를 전제하는 대전제라고 하죠. 대전제가 전제 조건. AB가 짝수면, 즉 A 곱하기 B가 짝수면 이 부분이 이제 가정 부분. 그러면 A 또는 B는 짝수, 결론 부분.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대우 명제는 not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되겠죠. not Q이면 not P이다. 의미를 해석을 해보면 다시 Q를 부정하면 A 또는 B는 짝수다를 부정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하나는 짝수다야. 그거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야?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A와 B가 짝수다 부정하면 홀수다겠죠. A, B 둘 다 홀수이면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not P A 곱하기 B가 짝수다 그거 부정하니까 A 곱하기 B가 홀수이다. 이게 참인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괜찮니? 이제 대우 명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증명하는 거는 이제 의미를 해석해보면 쉽죠.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다. 알잖아, 그치?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대우 명제로 증명할 때 짝수는 2의 배수, 2로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가 짝수다라면 홀수는 남은 애들이 있으면 되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A라는 녀석을 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m 빼기 1 여기서 m은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되죠. B도 홀수니까 이 n 빼기 1 n이 자연수라고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가정 부분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홀수라고. 결론이 맞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러면
A 곱하기 B는 2n 빼기 1과 2n 빼기 1을 곱한 거야. 이게 홀수인지를 확인하면 되겠어요. 전개하겠습니다. 4mn 빼기 2m 빼기 2n 더하기 1. 그럼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보려면 2의 배수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되니까 2로 묶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2mn 빼기 m 빼기 n 그리고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이 말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 남는 거니까 결론은 a 곱하기 b가 홀수이구나 라는 결론, 즉 결론이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홀수이면 곱한 건 홀수이다. 이게 참이 되었다. 즉 방금 증명한 명제는 원래 주어진 명제의 대우 명제니까 원래 명제도 참이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어요. 왼쪽에 풀이가 있을걸요? 네,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필수지 16번으로 가면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대. 이거를 귀류법 이용해서 증명하래요. 그러면 결론을 부정하고 시작하면 되죠.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루트 3은 유리수다. 라고 가정하고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아까 루트 2가 무리수다 증명할 때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고 쭉 논리를 펼쳤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루트 3은 유리수다 라고 했으니까 루트 3을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포인트가 서로소라는 거 요거를 세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모순점이 서로소가 아니다라는 모순점이 발생합니다. 이 논리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어디 있냐면 MN이 서로소다라는 것에 모순이 발생해요. 이 모순점 때문에 어디가 문제니? 루트 3이 유리수라고 가정한 게 문제가 된 거야. 그래서 부정하기 전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야 라는 게 맞는 명제가 된다. 알겠죠? 가정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소다 그것에 모순이 발생한다. 그래서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대표적인 문제예요. 루트 2가 무리수다 또는 루트 3이 무리수다 증명하는 거. 어?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쌤이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좀 쉽게 이해하는 걸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걸 잠깐 알려드릴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Q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이거를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했으니까 아실 텐데 기억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걸 생각을 해보자. 표시를 먼저 해볼게요. 만약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면 짝대기 2개 그리기로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짝대기를 우리 강물 흐름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P 쪽에서 Q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야. 강물이 흘러. 그럼 이제 P이면 P이면이야지.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찾을 때 이제 우리가 배를 탄다고 생각해봐. P는이라고 출발했으니까 배를 어디서 타냐면 P에서 탄다고 생각해볼게요. 배를 P에서 탔어. 그럼 나는 가만히 타고 있어도 강물 따라서 흘러 Q로 갈 수 있지. 그럼 내가 노를 저을 필요가 있니? 힘쓸 필요가 없죠. 나는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배를 가만히 타고 있어도 Q가 돼. 자동으로 돼. 그래서 충분해. 타기만 해도 충분해. 그래서 충분 조건이라고 기억하면 좋겠고, 만약에 배를 Q에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Q가 P가 되려면 강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잖아. 노를 젓든 모터를 돌리든 뭔가의 힘이 필요하죠. 아, Q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 P가 되려면 힘이 필요해. 그래서 필요 조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도움이 되겠니? 요거는? 이단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